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늘 미국의 탑 뉴스는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 핵 이슈는 한반도와 아시아,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이슈가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북한 핵 이슈를 풀기 위해 함께 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합의는 미국과는 다른 방향이고 이번 주 금요일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북한 핵 이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미사일이 알래스카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데는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북한 핵 도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의 방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형식이나 일정을 미국 기자들은 크레물린궁의 발표를 통해 먼저 압니다. 미국 각 주정부와 법원이 연방정부의 결정을 뒤집거나 시행 중지 명령을 잇따라 내립니다. 유권자의 기록을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점점 많은 주가 거부해 단 3개 주만이 연방정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약 60%가 트럼프 행정부를 전혀 믿지 않지만 의회와 언론은 더 안 믿는다는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미국 전국보건협회가 처음으로 술이 건강에 과연 좋은지에 대해 대대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기금을 술 제조 회사가 됩니다. 미국은 아직도 국가인가? 독립기념일에 가장 보수적인 칼럼니스트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지지난해 독립기념일이었다면 독립기념일 관련 뉴스를 제일 먼저 전해드렸을 겁니다. 미국의 탑 뉴스가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지금 역시 오랫동안 국방부에 출입을 했었던 CNN 기자가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indications we are getting at this very early hours, the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focus on diplomacy. No one is looking for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That would be a disaster for the world, the assessment is. So diplomacy, but also looking at whether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the U.S. military might send additional assets, if you will, ships, aircraft, and troops to the Korean Peninsula, have more of a U.S. military presence there. Still trying to send a message to Kim, even as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re stepping into all of this with their proposals, which the U.S. objects to, which center around having a freeze. 네, 지금 이제 바바라, 제가 라스트 네임은 기억나지 않는데 CNN 방송에 국방부 출입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국방부 출입 기자는 아주 오래 북한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향이 약간 또 바뀌고 있네요. 미국에서 그 누구라도 물론 군사적인 옵션이 있지만 군사적인 옵션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미국의 함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반도에 파견한다 하는 내용.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늘이 아니군요. That regime require a determined response.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failed. 네, 지금 전 행정부에서 있었던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인내는 실패했다는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로즈가든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케이블 텔레비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first name이 바브라인 CNN의 국방부 출입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한반도에 더 많은 함대 같은 것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보통 북한이 핵 실험 같은 것을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논평도 자세히 직접적으로 내지 않는데 이번에는 지금 G20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모스크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마침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 핵 테스트를 막는 방법을 찾겠다 하고 합의를 했고 합의한 것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했고 지구상 어느 나라도 공격할 수 있는 정도다. 우리가 핵 보유 국가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기쁨의 테스트다라는 게 이제 북한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은 37분 동안 578마일을 갔다죠. 고도는 이제 1,500마일 해서 이것을 더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은 비행 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는데 발사하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잘 적용을 해보면 엘라스카까지는 다다를 것이다. 하와이도 큰 섬에는 다다르지 못하지만 다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10,000km 정도 가면은 현재 이제 맥시멈을 6,700km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10,000km면 뉴욕까지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구역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는 이때에 그래서 지난번에 5월 달에 북한이 했었던 그 실험 이번이 화성 14호고 화성 12호는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이번이 7분 더 나갔네요. 고도도 1,500마일인데 지난번에는 1,312마일 해서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게 북한이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복잡한 테크놀로지를 다 완성했는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못하고 있습니다. 핵탄두가 분리돼서 목표를 맞추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지금 모든 미국의 케이블 방송은 시간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우선 서울 특파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계속 연결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시간 전쯤, 2시간 30분 전쯤 백악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골프장에서부터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또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번 북한의 핵 테스트는 미사일 테스트는 굉장히 역사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An historic event for the United States. Now, South Korea, the Joint Chiefs of Staff, is saying that they're working right now with the US to figure out if in fact it was an ICBM. They said they haven't. 네, CNN에 지금 서울 특파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이 정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엘라스카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지금 중국은 늘 하던 그대로 모든 나라들이 당사국들이 어떠한 좀 과격함을 보이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를 하고 있고 일본은 정말 위협이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할 강은 건너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북한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로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는데 오히려 지금 국방부에서는 군사 옵션 같은 것을 말하는 것 대신에 외교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백악관에서도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북한 이슈도 옵션으로 들어갔다는 게 지금 크렘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상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ike North Korea. It also potentially, Fred, having covered a lot of the G8 and G20 summits, gives reporters a moment to capture them, to see them together, and potentially to ask some questions, Fred. 네, 이제 수잔 말보로 백악관 CNN 출입 기자인데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미국 시간으로 그때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그저 뭐 채팅하는 수준인가 하다가 클레물린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보다 좀 그 공식적인 그런 미팅이 되고 당연히 이제 예정됐었던 게 시리아 또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이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나라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은 개인적인 시간도 있고 비공개 시간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의 지난번 그 선거에 어떠한 그 무슨 역할을 했는가 나쁜 역할이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고 갈지 여기에 어제 오늘 어제까지는 불과 이제 북한이 이런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집중됐었는데 이제는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 거리가 굉장히 그 많이 나가는 이런 테스트는 미국의 웨이크업 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last test might have been more of a wake-up call to China and Russia that the North Koreans are approaching a capability that none of us want them to have. 네, 이 얘기는 그 루터넌 릭 프랑코나라고 전에 이제는 은퇴한 군사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푸틴의 미팅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이번 해 들어서 11번째인가요? 12번째인가요? 테스트를 해서 완전히 지금 이제 웨이크업 콜이 된다는 얘기고 또 다른 국제 외교 에디터인 닉 로버슨 씨는 전에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북한이 핵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지난번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식사하고 있을 때도 북한이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G20 정상이라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통령이 전부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때에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 북한이 역시 최대한으로 포커스를 받아보기 위한 그런 타이밍 계산이었다고 봅니다. Yes, there is a sense that this is part intentional by Kim, but it's also coming right on the eve of the G20. But then look at some of the other things that have been planned. You know, President Putin meeting with Xi Jinping of China on the eve of the G20. The European Union likely. 네, G20 이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정상들도 전부 모여 있잖아요. 유럽의 정상들도 다른 나라에서 안 한다고 하면 유럽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브로커가 돼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 커멘테이터 데이빗 소아딜릭 씨는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떠한 국가들이건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인내는 지금 끝났다고 하고 모든 나라가 각자 갖고 있는 지렛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렛대가 무엇인가? 있는가? 과연 슈퍼파워 지금까지는 강대국으로 불렸던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어떻게 드라이브를 할 것인가? 드라이브를 하기는 할 것인가?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왔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박스에 갇혀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That everyone's got to work together. The question is, how do you work together and how does each country have leverage over the other? In the case of President Trump, he has actually been fairly consistent so far, saying that he was running out of patience with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that he wanted China to exert more leverage over North Korea, except that 네, 그리고는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현실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다. We wil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뉴욕 타임스도 그 내용이 일찌감치 어제 저녁부터 탑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탑뉴스가 바뀌어버렸는데 다시 릭 프랑코나 군사 전문가는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그것이 옵션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북한이 그러한 것에 대비를 해서 지하 벙커를 파고 그리고 이제 핵 테스트 같은 것도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국가 안보, 군사적인 외교 관계자가 모두 리뷰를 하겠지만 군사 옵션은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So it's not a very easy target, but the United States will, of course, present the president with what options he has. None of them are good. 군사 옵션 가운데는 좋은 옵션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이로써 이제 북한의 핵 이슈는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제 그 러시아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합의했다 하고 성명까지 발표를 하면서도 북한의 핵 테스트가 유엔 결의안 그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을 어떠한 그 중국이 줄 수 있는 벌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그 중국도 초지일관입니다. 북한이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 현재 이 마당에도 북한에 그 벌을 준다고 말하는 대신 북한을 향해서 다자회담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굉장히 지금 터닝 포인트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의 48개 주와 하와이 큰 섬에는 다다르지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북한 핵이 다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트윗을 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내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엘라스카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사이에 어떻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아베 신조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정말 오늘 아침 이 시점에는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방송을 쭉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는 과연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이 시점에 그런 그 발사 테스트를 하고 정말 그 기쁨의 순간이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하는가? 그러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뭔가요? 그 실마리는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 사람들은 알고 하는 얘기일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왜냐하면 북한 그 내부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그 딜레마를 북한 이슈를 보도할 때마다 입으로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전에 이제 전해드렸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좀 공식적으로 만난다 하는 내용, 사실은 만난다는 것은 일주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만나서 과연 북한 이슈가 안건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 미국 그 백악관에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라 크렘린궁이 발표를 하면은 그 발표를 보고 먼저 얘기를 하고 크렘린에서 이렇다고 하는데 오늘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백악관에 물어보면 그게 맞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아침 9시 22분입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크렘린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다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뭐 대통령과 그 언론사 사이에 아주 그 원활한 여러 가지가 이어지지는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도 조율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이번에는 그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아닙니다만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한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아젠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시리아 문제, 테러리즘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도, 북한 문제는 뭐 이번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큰 이슈가 터져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CNN 로고 사람은 있는데 그 얼굴을 로고로 바꿔놓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레슬링에서의 어떤 그 바디 슬래밍 하는 것 같은, 이게 정말로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디오를 리트윗을 했는데
비디오를 만든 사람이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그 사람이 전에도 이민자들, 특정 종교, 특정 사람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좀 거리를 뒀었던 그런 사람과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혐오하는 비디오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었던 것도 이제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통령이 앞뒤를 가려보지 않고 그런 그 혐오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올린 비디오를 그대로 리트윗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북한 이슈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에게 어떤 분이 또 항의를 해주신 분도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프로 레슬러 그 엔터테인먼트 페이퍼뷰 하는 그 프로그램이요. 그런 그 사람이 이제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때린다고만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 전에 현장에서 2007년도에 있었던 거잖아요. 약 올렸는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직 그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그 폭력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더군다나 CNN이라는 그 저널리스트 얼굴을 탁 해놓고 하는 그것이 적절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의문은 남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때렸던 그 몸집에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부인이 지금 스몰 비즈니스국 SBA국의 국장입니다. 어쨌든 더 큰 뉴스가 오면은 더 커질 수 있는 뉴스가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게 이제 지금 북한 핵 이슈와 CNN 기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디슬램 한 그것이고요. 지금 연방 환경청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모든 그 룰 같은 것을 많이 지워가고 있는데 특히 그 메탄 배출 줄이기를 했었던 것을 이거 규제 없애야지 된다. 이 규제를 전에는 했었던 것을 계속 해나가야지 되는데 새로운 연방 환경청은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식이었어요. 스캇 프로이트가 그런데 결국은 연방 항소법원이 그럴 수 없다. 그대로 규제를 해나가야지 된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행정부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행정처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도 연방 그 법원에서 막는 게 많아요. 뭐 지금 여행금지도 그랬고 연방 대법원이 일부 풀어줘서 그 여행금지 이민 행정명령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제 수정해서 하는 그런 버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백악관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된다. 그 무슬림 국가에서 6개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제 안 된다. 그리고 그 가장 친한 그 미국 친인척의 무슨 그 이모 삼촌도 다 빼야지 된다 하는데 또 다른 그 지역에서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테러를 저지르겠느냐 하고 여기에 또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안전하게 좀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도시들은 벌을 주겠다. 연방기금 안 주겠다 하는 것. 여기에도 지금 반기를 들으면서 연방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뭐 자연보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즐리 베어, 그 회색곰 보호도 연방 그 정부 차원에서는 없애기를 원하는데 법원이 아니다 하고 그 회색곰 보호를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는 반대되게 좀 재갈을 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입장이 굉장히 그 첨예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투표 시스템은 공화당에게 더 조금 그 좋게 돼 있다고 할까요? 뭐 게리맨더링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공화당이 투표율이 높고요. 한국과 마찬가지인 거죠. 보수가 투표율이 높아서 날씨가 나쁘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제 더 그 진보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미국에서는 보수가 조금 그 진보보다 수입에 있어서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보가 참 그 투표날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투표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금 뭔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특히 그 대통령이 2016년 선거에서
사기 선거가 많았다. 불법 선거가 많았는데 그 불법이 나에게 다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 조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선거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주정부에 유권자의 정보를 이 조사위원회에 제출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또 뭐 무슨 당이냐, 또 그 뭐 10년 동안 투표했었던 기록, 201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 이런 것을 내놔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특별위원회의 부회장이 아주 그 보수적인 캔사스주의 총무처 장관, 미국 이제 총무처 장관이 다 그 선거 관리를 하니까요. 크리스 코박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41개 주 플러스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주정부는 다 또 연방정부 법이 있고 주정부의 법이 있는데 유권자의 그 선거에 관한 법, 유권자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지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내놔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소셜 세큐리티 넘버잖아요. 한국의 뭐 주민등록증과 같은 소셜 세큐리티 넘버 마지막 4자리까지 내놔라 했더니 지금 각 주정부에서는 그 번호를 줄 수가 없다. 우리 주에서는 그런 것을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 유권자의 사생활도 보호하고 데이터가 또 주 밖으로 나가서 안전할지 안전하지 않을지도 보장할 수 없고 해서 주지 못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1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잖아요. 그럼 나머지 9개 주는 다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뭐 요청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청받지 않았을 것 같진 않은데요. 요청받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뭐 이런 주는 대체적으로 연방정부와 어떤 그 지금 뭐 연방정부에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때 주면은 좀 받을 것을 못 받는다던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남모를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3개 주만이 정확하게는 우리 뭐 연방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3개 주입니다. 콜로라도, 미주리, 테네시 아주 보수적인 주 정부만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그 비교적 굉장히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메리스트 그리고 NPR이 같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PBS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를 한 결과 헤드라인만 불러드리겠습니다. 61%의 미국 그 성인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안 믿는답니다. 37%만 트럼프 행정부를 믿는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의회와 언론은 더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의회와 여론 이제 더 안 믿는다는 건데 결국은요. 그 의회와 그 언론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적어서 안 믿는다가 68%가 나왔고요. 가장 미국 사람들이 많이 믿는 기구는 역시 정보국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그 다음으로 믿는데 더 웃긴 것은 여론조사하는 것을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이 61%가 되거든요. 저도 여론조사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때로는 말씀드리지만 잘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퀴니피아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뭐 갤럽도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대신에 뭐 NPR이라든가 이런 곳은 좀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61%가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를 안 믿는다고 하는 61%, 믿는다는 37% 이것도 조금 속아서 들어야지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추세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이 여론조사 기구가 지난번에도 같은 것을 했고 앞으로도 같은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여론조사 기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교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2주일 있으면 6개월 되거든요. 이제 6개월 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신뢰를 좀 못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이 미국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날인데 이 독립기념일에 뭐 여러 언론들이 사설도 쓰고 하는데 어차피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게 나라냐? 미국을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뭐 그게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고요. 가장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지금도 지지자인 패트릭 뷰캐넌의 칼럼을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삼성 그 이재용 전자 그 부회장의 재판 과정을 쭉 길게 보도를 했는데 다 읽어보니까 한국 분들은 뭐 거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1,860만 달러 그 말과 사건된 그런 것이 뇌물인가 아닌가 본인이 이제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내용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그 정유라 또 그 얹혀졌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자세히 다시 한번 세계의 그 경제에 관심이 있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유죄가 된다면 일단 8월 말까지 구류될 수 있고 연장이 될 수도 있으며 유죄로 확정이 되면은 적어도 5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뭐 길게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뷰캐넌 한때 뭐 공화당의 이제 그 대선 후보 예비 선거에 나가기도 했고요. 이제 커멘테이터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글을 썼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나라인가? 물려받은 집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 그 물려받은 집을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는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서요. 1776년 6월 4일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에 토머스 제퍼슨은 One People 그리고 1789년 We the People 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we고 누가 the people, one people인가. 연방제 지지자는 얘기하기를 하나의 people이란 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종교에 의해서 같은 이제 그 또 뭔가 그 정부 아래 원칙, 관습도 이제 좀 통하고 국가의식, 국민의식이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 미국을 지금 그 하나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합니다. 같은 조상을 갖고 있지도 않고 피부색 다르고 출신 국가, 뭐 영어 대신 스페니쉬 등 뭐 여러 언어로 말하고 같은 종교라는 것도 오래전의 말이어서 지금은 복음주의 크리스찬, 메인스트림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몰몬, 무슬림, 힌두, 또 불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엘리트는 이 같은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의 미국의 강함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공화당 그 정치인이 얼마 전에 그 버지니아주에서 학살 시도가 있었던 그 이후에 역시 그 정치의 양극화가 우리를 분열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보 그 엘리트도 있지만 미국은 거기다가 이제 뭐 전쟁도 미국 내에 여러 가지 그 전쟁이요. 또 다른 전쟁이라고 하면 낙태, 성의 정체성, 동성결혼, 백인경관, 흑인범죄, 남부연합기, 동성애자 권리 등등 뭐 소수인종 보호, 어퍼머티브 액션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은 전쟁을 겪고 있다. One nation with the people, one 그 people이기는 참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발견하고 정복했던 1492년부터 20세기까지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였을까? 아니면 원주민을 학살하고 흑인 노예를 잡고 토착민의 문화를 말살하고 버진 아일랜드를 약탈하고 그런 시기로 봐야지 되는가? 미국은 정말 진정 신의 나라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이요. 1954년만 하더라도 이제 패트릭 뷰캐넌이 나이가 있으니까요. 날마다 학교에서 정오가 되면은 충성서약을 하면서 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우리가 복창을 했었는데 지금도 신 아래 하나의 국가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오바마를 재지명할 때 God이라는 것을 뭐 뺐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오바마를 많이 공격해요. 패트릭 뷰캐넌은 지금 독립기념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화합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76년 토머스 제퍼슨이 그곳에서 쓴 첫 문장에 보면은 인간 사회는 어떤 그 정치 밴드들을 녹여낼 필요가 있어서 하나로 커넥트를 시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미국은 지금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가?
미국 헌법을 미국 시민의 3분의 2 그리고 미국 각 주의 4분의 3이 지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만일 헌법이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총기에 관한 여러 가지 등등 최고의 법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새로 다시 모여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지 되는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의 국가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프랑스의 작가 어네스트 르낭은 19세기요.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본 철학자 종교에도 전문가였고요. 실증주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국가는 영혼이다. 그리고 영적 원칙이다. 이 두 가지.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인데 상식에서의 기억들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현재 정말 여기서 살고 싶은 욕망. 지키고 싶은 유산이 있는 것. 그런 것이 국가인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대단한 인간들과 영광을 만든 그 과거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싶고 지금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상징과 기념물을 부수고 뭐 남부연합기 같은 것이요. 뭐 노예제도를 지지했었다든 빌딩 길 이름을 다시 바꾸고 왜냐하면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했었던 사람들은 대통령이었어도 대학교 어디서 빌딩 이름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역사를 다시 쓰고 영웅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인가? 역사적인 진실을 재해석해서 한때 살아있었던 역사를 해체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물려받은 집을 지키는 것인가?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의 국가 맞나? 하는 게 패트릭 뷰캐넌이 해피 독립기념일 하면서 쓴 글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제가 그 패트릭 뷰캐넌의 미국이 국가 맞나? 그런 칼럼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충분하게 못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세히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항상 모든 것들을 어디가 뉴스원인가 하는 것을 헤드라인과 함께 링크를 시켜놓거든요. today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뷰캐넌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읽다가 아직 못 읽은 그 사이에 이방인도 읽었다, 패스트도 읽었다, 인비지블 맨도 읽었다가 하는데 제가 그 책에 또 다른 뷰캐넌이라는 제임스 맥길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말고요. 첫 번째 동성애자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통령 말고 경제학자면서 코크 브라더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고 함께 일하고 했었던 이 사람은 국가를 해체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역사 가면서 듀크 대학교의 교수인 낸시 맥클린 교수가 이 제임스 맥길 뷰캐넌에 관한 전기를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해체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대한 힘이 미국에 있다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책과 또 하나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티란이라는 책이요. 독재라는 아주 작은 성명서와 같은 책인데 그것은 현재의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두 책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 보면서 제가 엄청 웃었잖아요. 술이 건강에 좋은가.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그냥 많이는 말고 적당하게 모더레이트하게 미국말로 표현하자면요. 그런 음주 하루에 와인 한 잔, 비어, 칵테일 한 잔 드시면 심장에도 좋고 오래 사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릴렉스 하세요 하죠. 과연 적절한 음주가 건강에 좋은가? 뉴욕타임스의 과학기자가 그런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국 보건협회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앞으로 6년 동안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서 한 8,000명을 대상으로 50세 이상인 사람들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국 보건협회가 이 같은 조사를 하기는 처음이랍니다. 1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조사인데 문제는요.
그 에너이저 부시 인베브, 하이네켄 이런 그 큰 제조 회사에서 술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거의 뭐 7천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3천만 달러 해서 1억 달러를 다 맥주 만드는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빼고요. 저희 회사 라디오 서울 방송이 그 역사적인 유적지 그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그렇지만 또 제 오피스에서 바라보이는 건물이 제가 책상을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윌튼 극장이거든요. 다른 때도 늘 느끼지만 오늘 독립기념일이라 길이 텅 비었잖아요. 거의 텅 해서 윌튼 그 초록색 빛바랜 빌딩도 아름답고 저희 빌딩도 아름답고 여백에 주는 그런 미겠죠.